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재료의 속성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고체 재료 안에 숨어있는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흔히들 안 좋다고만 생각하는 이 불완전함이 어떻게 재료를 더 강하고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든 완벽한 게 가장 좋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왜 재료의 세계에서는 이 통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. 사실 재료 과학자들은 일부러 결함을 만들어서 재료를 더 유용하게 만듭니다. 아주 쉬운 예로 순수한 구리보다 구리에 아연을 살짝 섞은 황동이 훨씬 더 단단하고 튼튼하잖아요. 이게 바로 불순물 원자라는 결함을 의도적으로 추가해서 강도를 확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방법인 거죠.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재료의 진짜 성질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어떤 결함이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그 다양한 결함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이 중요한 결함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좀 분류를 해봐야겠죠? 지금부터 원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불완전함들을 차원별로 깔끔하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안내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결함은 크게 점, 선, 면 이렇게 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. 우리는 가장 작은 단위인 0차원, 즉 점 결함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카테고리 점 결함입니다. 이름 그대로 딱 한 개의 원자 자리에서 발생하는 0차원의 결함을 말해요. 정말 작은 녀석들인데 재료 전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. 점결함의 대표 주자 두 가지를 보고 계십니다. 왼쪽의 공공은 말 그대로 원래 원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고요. 오른쪽 자기 침입형은 제자리를 이탈한 원자가 비좁은 틈새에 억지로 끼어 들어간 모습이죠. 두 경우 모두 주변 원자 배열, 그러니까 이 격자 구조를 엿가락처럼 휘게 만들어서 변형을 일으킵니다. 아니, 그럼 이런 빈자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 걸까요? 그냥 무작위로 생기는 걸까요?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? 놀랍게도 이걸 예측하는 게 가능합니다. 바로 이 방정식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겁먹지 마세요. 핵심은 딱 하나, 바로 저기 보이는 온도, T입니다.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원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제자리를 박차고 나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진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뜨거운 금속일수록 내부의 빈 공간, 즉 공공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백문이불여일견이죠. 이 공식을 실제 예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천도로 뜨겁게 달군 구리 1세제곱미터 안에 공공이 몇 개나 있을지 계산해 봅시다. 먼저 주어진 밀도랑 원재량을 이용해서 그 부피 안에 원자 자리가 총 몇 개나 있는지부터 계산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값하고 온도, 활성화 에너지를 아까 그 식에 탁 넣으면 최종적으로 공공의 개수를 딱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순수한 재료 안에 생긴 결함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부러 다른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로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다른 종류의 원자, 즉 불순물 원자가 기존 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쏙 녹아 들어간 상태를 고용체라고 부릅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금이 바로 이런 고용체인 거죠. 그렇다고 아무 원소나 막 섞는다고 합금이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. 여기 흄-로더리 규칙이라고 하는 일종의 재료 궁합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원자들 크기가 너무 차이 나면 구조 안에 제대로 끼어 들어가질 못하겠죠? 또 전기적인 성질이 너무 다르면 아예 섞이질 않고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. 재료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최고의 합금 레시피를 찾아내는 셈입니다. 자, 이제 0차원에서 한 차원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. 1차원으로 가볼게요. 원자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들이 통째로 선을 따라서 쭉 어긋나 있는 결함, 바로 전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. 전위를 이해하려면 이 버거스 벡터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 이건 뭐랄까 전위의 지문 같은 거예요. 전위 때문에 원자 격자가 얼마나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뒤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거든요. 그리고 핵심은 이 버거스 벡터와 전위선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전위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. 첫 번째 유형은 칼날 전위입니다.
그림을 보시면 결정 격자 속에 여분의 원자면이 마치 칼날처럼 반쯤 쑥 박혀 있는 모습이죠. 여기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? 바로 이 격자의 뒤틀린 방향을 나타내는 버거스 벡터가 전위선에 대해서 정확히 수직이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다음 나선 전위를 보시죠. 이건 분위기가 확 다르죠? 마치 주차장 올라가는 경사로처럼 원자면이 나선형으로 빙글 돌아가며 연결된 구조예요. 칼날 전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 혹시 눈치채셨나요? 맞습니다. 이번엔 버거스 벡터라 전위선과 나란하게, 즉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전위의 핵심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 칼날 전위는 추가된 원자면, 그리고 버거스 벡터와 전위선의 수직 관계. 반면에 나선 전위는 나선형 구조와 평행 관계.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계속 모식도 그림으로만 봤는데 이런 걸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나? 궁금하시죠? 네, 볼 수 있습니다. 현대 과학기술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. 이제 이론의 세계에서 실제 관찰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투가 전자 현미경으로 본 실제 전위의 모습이에요. 우리가 방금까지 이론으로 배웠던 그 선 결함들이 현실에선 이렇게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죠.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. 현미경 기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.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걸 쓰면 그냥 보는 걸 넘어서서 원자 하나하나를 레고 블록처럼 집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이 이미지를 보세요. 자연적으로 생긴 결함의 혼돈과는 완전히 대비되죠. 인간이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제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이번 분석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? 첫째, 모든 결정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. 둘째, 점 결함의 수는 온도를 알면 예측할 수 있다는 것. 셋째, 휴մ 로더리 같은 규칙을 따라서 우리는 최고의 합금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현미경으로 직접 보고 심지어 조작까지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. 현대재료과학의 목표는 결함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결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고 우리 마음대로 제어해서 더 뛰어난 재료를 만드는 거죠. 결함은 이제 흠이 아니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. 이 불완전함을 우리 손에 쥐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,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될 겁니다. 이 기술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?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.